또 오시네. 토요일 아침 9시. 저는 벌써 알아요. 눈을 뜨기도 전에 몸이 먼저 알아요. 이상하죠? 알람도 아닌데. 근데 30년을 반복하다 보면 몸에 새겨지는 게 있더라고요. 토요일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그곳에 남편이 괜히 일찍 일어나 거실을 서성이는 그 발소리, 그리고 어김없이 울리는 띵동. 저는 그 소리가 나기도 전에 이미 부엌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 주변을 한번 쓱 닦고 가스레인지 위에 튄 건 없는지 확인하고 남편 정우는 소파에서 신문을 접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한마디 해요. 엄마 오셨네. 그 말이요. 저는 그 말이 제일 싫었어요. 엄마라는 말은요, 원래 따뜻해야 하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어깨에 힘이 빠지고 괜히 코끝이 찡해지고 안심이 되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 말은 긴장의 시작 신호였어요.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고 머릿속으로 빠르게 체크리스트가 돌아가요. 냉장고 안에 유통기한 지난 거 없지? 싱크대 밑에 물 새는 흔적 없지? 도윤이 방 이불은 잘 개어져 있지? 거실 구석에 먼지 쌓인 데는 없지?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30년 동안 토요일 아침은 저한테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이말순 여사, 올해 78이세요. 키는 저보다 한 뼘쯤 작으시고 머리는 항상 단정하게 빗어 넘기셨고 옷도 늘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세요. 처음 뵀을 때부터 그러셨어요. 흐트러진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명절에도 갑자기 들르실 때도 심지어 아프다고 하신 날도. 그래서 처음엔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저렇게 사시는 분이구나.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진짜로요. 어머니는 한 번도 빈손으로 오신 적이 없어요. 항상 뭔가를 들고 오세요. 보자기에 쌓인 묵은지 한 통, 비닐봉지 가득한 취나물 무침, 냄비째 들고 오시는 사골국. 현관에 들어서시는 순간부터 부엌까지 걸어가시는 내내 뭔가를 꺼내고 설명하고 얹어 놓으세요. 이거 어제 담근 거야. 아직 덜 익었으니까 이틀은 놔둬. 이 나물은 참기름 좀 더 넣어야 해. 선영이 넌간이 약해. 국은 데워서 먹고 2번 끓이면 맛없어진다. 처음엔 감사했어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맞벌이를 하면서 반찬 챙기기가 버거웠거든요. 어머니가 오시는 날은 냉장고가 든든해졌어요. 어머니, 이걸 어떻게 다 하셨어요? 힘드셨겠다. 감사해요. 그렇게 말할 때는 진짜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어드리려고 하면 어머니가 먼저 냉장고 문을 여세요. 그러면서 쓱 안을 훑어보세요. 반찬이 얼마나 있는지, 뭐가 남아있는지, 혹시 상한 건 없는지. 국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으시면서 가스레인지 주변을 한번 닦으세요. 제가 미처 못 닦은 부분을. 말씀은 안 하시는데 행동이 말을 해요. 그리고 나물을 넣기 위해 찬장에서 반찬통을 꺼내려고 하면 찬장 안을 보세요. 그릇은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지.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달달이 주말마다 매주예요. 30년 동안 매주. 저는 언제부터인가 알았어요. 그 음식들이 음식만이 아니라는 걸. 그건 음식이 아니라 점검이었어요. 보자기 속에 김치를 싸오시는 게 아니라 이 집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 며느리가 제대로 살림을 하고 있는지, 아들이 잘 먹고 잘 사는지, 그걸 확인하러 오시는 거였어요. 매주 토요일, 저는 심사를 받는 며느리였고, 어머니는 채점관이셨어요. 30년 된 며느리가 아직도 매주 긴장을 한다는 게, 근데 사실이에요. 정말 사실이에요. 초인종이 울리는 그 순간부터
어머니가 다시 현관을 나서실 때까지 저는 단 한순간도 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30년 동안 한 번도 그걸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죠. 어머니가 현관을 들어서시면 딱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먼저 신발장을 보세요.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지, 뒤꿈치가 맞춰져 있는지, 남편 구두에 흙이 묻어 있지는 않은지, 그 다음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세요. TV 위에 먼지가 앉아 있지는 않은지, 소파 쿠션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바닥에 뭔가 떨어진 건 없는지, 그리고 부엌으로 직행하세요. 저는 그 동선을 외웠어요.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어요. 어머니 발소리만 들어도 지금 어디쯤 오셨는지 알 수 있어요. 부엌에 들어오시면 첫 마디가 늘 똑같아요. 선영아, 싱크대 밑은 닦고 사니? 처음 들었을 때가 신혼 때였으니까. 벌써 30년 전 얘기네요. 그때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제가 닦는다고요, 어머니. 매주 닦아요. 속으로 그렇게 말했죠. 물론 입 밖으로는 못 냈지만요. 네, 어머니. 신경 쓰고 있어요.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하는 게 전부였어요. 어머니는 싱크대 문을 여세요. 밑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세요. 청소도구는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지, 물때는 없는지, 배수구망은 갈았는지, 그 다음 냉장고 문을 여세요. 이건 진짜 매번 긴장이 돼요. 냉장고는 살림의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어머니한테 냉장고는 저를 보는 창문이었어요. 이게 언제 거야?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 여기 이거 곰팡이 핀 거 아니야?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저한테 하는 채점이에요. 100점짜리 대답 같은 건 없어요. 늘 어딘가 부족했어요. 부엌이 끝나면 안방으로 가세요. 이불은 자주 털어야 해. 베개 커버가 좀 누래졌네. 창문은 자주 열어줘야 눅눅하지 않아. 저도 알아요, 어머니.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말을 해야 하느냐면, 말을 안 하면 못하는 줄 아시는 거예요. 30년 동안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어머니 눈에 저는 늘 가르쳐야 하는 며느리였어요. 배움이 끝나지 않는 학생, 졸업이 없는 수업.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게 있었어요. 도윤이 방이에요. 도윤이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머니는 손주 방에 꼭 들어가 보세요. 책상 위가 정리되어 있는지, 교과서가 잘 꽂혀 있는지, 장난감은 제자리에 있는지. 선영아, 도윤이 방이 왜 이래? 공부하는 애 방이 이렇게 어지러우면 안 되지. 도윤이가 중학생일 때 들은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그 방 제가 아침에 다 정리했어요. 도윤이가 학교 가기 전에 같이 치웠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눈엔 부족했던 거예요.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아, 이 기준은 내가 맞출 수 있는 기준이 아니구나. 남편은 그 시간 동안 뭘 하냐고요? 거실에 앉아서 TV를 봐요. 아니면 어머니랑 같이 다니면서 저한테 중계를 해줘요. 엄마 여기 이거 보시는 거야? 선영이가 바빠서 못했나 봐. 엄마, 이불은 선영이가 다음에 털면 되지. 대신 말해줘서 고맙다가 아니에요. 그 말이 왜 싫냐면 선영이가 바빠서 못했나 봐가 아니라 선영이가 했는데 어머니가 더 꼼꼼하신 거야라고 해줘야 하는데 늘 제가 부족한 쪽으로 해석을 해줘요. 내 편인 척하면서 내 편이 아닌 말을. 그게 참 묘하게 서러웠어요. 어느 날은 어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나는 잔소리하는 게 아니야. 그냥 도와주려는 거야. 우리 정우가 불편하면 안 되잖아. 우리 정우가 불편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그 말이 핵심이에요.
30년 동안 어머니가 점검하신 건 이 집이 아니었어요. 이 집에 사는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잘 먹고 있는지, 아들이 깨끗하게 살고 있는지, 아들이 불편하지 않은지, 며느리는 그 아들을 잘 모시고 있는지 확인하는 대상이었어요. 30년 동안 저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자였던 거예요. 아들의 삶을 관리하는 사람. 그걸 30년이 지나서야 말로 정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는 그냥 서럽고 억울하고 지치는데 그게 왜 그런지를 몰랐거든요. 남편은 그날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는 깔끔하셔. 꼼꼼하신 거야, 선영아. 깔끔한 게 아니에요. 꼼꼼한 게 아니에요. 나를 못 믿는 거예요. 30년이 지나도 이 며느리는 아직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입 밖에 낸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에요. 그날도 어머니는 2시간쯤 계시다가 가셨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찬물 한 컵 따라 마셨어요. 말 한마디 없이 그게 제 토요일의 끝이었어요. 결혼 30년. 숫자로 보면 길어 보이죠. 근데 살아온 사람한테는 그게 그냥 하루하루예요. 어제 같은데 30년이 됐고 30년이 됐는데 어제 같아요. 이상한 건 좋은 기억은 흐릿한데 서러웠던 기억은 선명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요. 좋은 날은 그냥 지나가는데 서러운 날은 가슴에 새겨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한테 그 새겨진 것들이 꽤 많이 쌓여 있었어요. 처음엔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때 저 나이가 22살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린 나이예요. 22살짜리 애가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명절 전날에는 잠을 못 잤어요. 전 부치는 법을 연습하고 나물 무치는 순서를 외우고 차례 음식 담는 법을 따로 메모해뒀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물어봤고 어머니가 싫어하시는 말버릇을 조심했고 어머니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날엔 말 한마디도 더 조심했어요.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잘하면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나를 알아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버텼어요. 근데 어머니는 늘 비교하셨어요. 처음엔 음식이었어요. 우리 정우는 원래 이런 거 잘 안 먹어. 된장찌개를 끓였을 때였어요. 저는 남편이 된장찌개를 좋아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남편도 잘 먹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정우는 원래 이런 거 잘 안 먹어. 그럼 지금 잘 먹고 있는 건 뭐예요? 그게 입맛이 바뀐 거잖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좋아했던 거거나.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못했어요. 아, 그랬어요? 제가 몰랐네요. 그 말만 했어요. 음식 비교가 끝나면 살림 비교가 왔어요. 내가 살 때는 이 집 커튼을 분기마다 빨았어. 아, 그러세요. 내가 있을 때 저 베란다 창틀은 하였는데. 아, 그렇군요. 말씀 하나하나에 숨은 뜻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못하니? 내가 살림할 때는 이 정도는 기본이었는데 그 말들이 쌓이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한 번은 흘려들을 수 있어요. 2번도 괜찮아요. 근데 30번, 300번, 3000번이 되면 그건 더 이상 잔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정의가 돼요. 박선영은 살림을 못하는 며느리라는 어머니만의 정의. 그 정의가 이 집안에서 30년 동안 공기처럼 떠돌았어요. 제일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내가 해주던 맛이 아니네. 이 말이요. 처음엔 요리 얘기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표 레시피가 있는데 제가 그걸 못 따라가는 거라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직접 여쭤봤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알려주셨어요. 재료 이름, 분량, 순서. 저는 메모까지 해가면서 들었어요. 다음 주에 그대로 해봤어요. 정말 그대로요. 어머니가 드셔보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내가 해주던 맛이 아니네. 그때 깨달았어요. 그 맛은 레시피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만든 음식이라는 게 문제였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건 그 맛을 내는 방법이 아니라 그 맛을 만들었던 사람, 그 자리였어요. 저는 그 자리를 대신하는 사람이었고 영원히 대신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남편도 모르게 운 날이 꽤 있어요. 부엌에서요. 설거지하면서요. 물소리가 크면 들리지 않으니까 울면서 그릇을 닦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언제쯤 이 집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 언제쯤 어머니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 인정은 바라지도 않아. 그냥 한 번만, 딱 한 번만. 잘한다는 말 한마디만 들을 수 있을까? 그 한마디를 기다린 게 30년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기다리는 걸 그만뒀어요. 정확히 언제인지는 몰라요. 어느 날 문득 그 기다림이 사라진 걸 느꼈어요. 기대가 없어지면 실망도 없어요. 근데 그게 편한 게 아니에요.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 무감각이 들어와요. 어머니가 뭔가를 말씀하셔도 예전처럼 가슴이 쿵 내려앉지 않아요. 그냥 들려요. 그냥 흘러요. 그게 편한 건지, 포기한 건지, 저도 몰랐어요. 결혼 20주년이 되던 해에 남편이 물어봤어요. 선영아, 우리 잘 살고 있지? 저는 잠깐 멈췄다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그 대답이 진심이었는지 아닌지도 그때는 몰랐어요. 30년이 쌓인다는 게 그런 거예요. 좋은 것도 쌓이고, 서러운 것도 쌓이고, 말 못한 것도 쌓이고, 포기한 것도 쌓이고, 그게 다 제 안에 있었어요. 터지기 직전의 것들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쌓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이었어요. 특별한 날도 아니었고, 무슨 기념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늘 그래왔던 것처럼 어머니가 오셨고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제가 끓인 된장찌개에 어머니가 가져오신 나물 반찬들. 남편은 밥을 2그릇 먹었고 도윤이는 그날 친구 약속이 있다고 일찍 나가버렸어요. 셋이서 밥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어머니가 수저를 내려놓으시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셨어요. 도윤이 결혼하면 내가 며느리 좀 제대로 골라야지. 저는 그 순간 밥을 씹고 있었어요. 천천히 씹으면서 들었어요. 도윤이 결혼하면 내가 며느리 좀 제대로 골라야지. 제대로. 그 단어가요. 귀에서 멈췄어요. 제대로 된 며느리. 그럼 저는요? 저는 제대로 되지 않은 며느리인 건가요? 30년 동안 이 집에서 제대로 되지 못한 채 살아온 건가요?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먼저 웃었어요. 어색한 웃음도 아니고 애써 참는 웃음도 아니었어요. 그냥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는 제 웃음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멀뚱히 쳐다보셨어요. 남편도 뭔가 이상한 걸 느꼈는지 수저를 들다 말고 저를 봤어요. 저는 웃으면서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어요. 저도 놀랐어요. 저 아직 며느리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딱 6글자.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제 심장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뛰었어요. 30년 동안 속으로만 했던 말들이 드디어 밖으로 나온 거니까요.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어머니는 수저를 든 채로 굳으셨어요. 남편은 밥그릇을 내려다봤어요. 시계 소리가 들렸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무릎 위에 놓인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말을 한 거니까요. 몸이 낯설어 하는 거예요. 이 감각을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니,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어? 도윤이 며느리 얘기를 한 거지. 선영이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제대로 된 며느리를 골라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저한테는 제가 제대로 된 며느리가 아니라는 말로 들렸어요. 어머니는 잠깐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목소리가 높아지셨어요. 아이고,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해? 다 도윤이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선영아,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 저는 남편을 봤어요. 그 눈빛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제발 그냥 넘어가줘. 제발 오늘만 참아줘. 엄마 앞에서 이러지 마. 그 말을 눈으로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눈빛을 30년 동안 봐왔어요. 명절마다, 주말마다,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그 눈빛을 볼 때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30년 동안. 근데 그날은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정호 씨. 저는 남편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을 부른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평소에 여보라고 하거든요. 이름을 부르니까 남편이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어머니 뜻이 어떻든 간에. 그 말은 제가 30년 동안 참 많이 들어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그 말을 하신 건 아니더라도 늘 그런 느낌으로 살았어요. 부족한 며느리, 모자란 며느리, 내 아들한테 맞지 않는 며느리. 그 느낌이 오늘 처음이 아니에요. 어머니 눈이 빨개지셨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선영이한테 그런 말을 했어? 나는 늘 잘해주려고. 어머니,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도 알아요. 어머니가 나쁜 마음으로 하신 게 아닌 거. 다 가족을 위해서 하신 거라는 거. 근데요, 어머니. 잘해주려는 마음이랑 상대가 잘 받아들이는 거랑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물을 3개 틀었어요. 거실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말인지는 일부러 듣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그릇을 닦았어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면서 1시간쯤 후에 어머니가 가셨어요. 평소보다 일찍, 보통은 저녁까지 계시는데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남편이 부엌으로 왔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침묵이 그날의 전부였어요. 근데요, 이상하게도 집에 오고 나서 처음으로 어깨가 좀 가벼웠어요. 무거운 걸 내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더 무거운 걸 얹은 것 같기도 하고, 복잡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말을 했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주가 지났어요. 어머니는 그래도 오셨어요. 토요일마다 달라진 건 없었어요. 김치를 싸오시고 냉장고를 여시고 싱크대를 보시고, 근데 뭔가 조금은 달랐어요. 예전처럼 말씀을 많이 안 하셨어요. 제대로 된 며느리 같은 말은 그 후로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어머니도 느끼신 것 같았어요. 그날 제 말이 저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집을 쓸고 닦고 정리하면서 마음도 같이 긴장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청소는 하되 긴장은 조금 내려놓게 됐어요. 어머니가 뭘 보시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인데 저한테는 꽤 큰 변화였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9시가 됐어요. 10시가 됐어요. 초인종이 울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나 시계를 봤어요. 엄마가 왜 안 오시지? 저는 부엌에서 괜히 행주를 접으면서 오늘은 안 오시나 보다 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그 순간 마음이 살짝 가벼워졌어요. 오늘은 편하게 쉬겠구나. 그런 마음이 든 게 사실이에요. 11시가 됐어요.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늘 안 오세요? 엄마, 엄마. 남편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저는 행주를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 얼굴이 하얘져 있었어요. 선영아, 엄마가 전화를 받는데 말씀을 잘 못하셔. 뭔가 이상해. 119를 부르고 남편이 어머니 댁으로 달려갔어요. 저는 집에서 도윤이랑 기다렸어요. 도윤이가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 괜찮으실까? 저는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근데 솔직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하죠. 그렇게 힘들었던 시어머니인데 막상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니까 손이 차가워지더라고요. 2시간쯤 후에 남편한테 연락이 왔어요. 병원이었어요. 저도 도윤이랑 같이 병원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하셨어요. 평소에 그렇게 단단해 보이시던 분이 갑자기 작아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경미한 치매 초기 진단. 처음 들었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치매.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가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초기라서 일상생활은 가능하세요. 근데 가끔 시간이나 장소에 혼란이 오실 수 있어요. 불안감이 높아지시면 자꾸 익숙한 곳을 찾으세요. 안정감을 느끼는 장소나 사람 곁에 있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불안하면 자꾸 익숙한 곳을 찾는다. 저는 그 말이 귀에서 멈췄어요. 익숙한 곳. 어머니한테 익숙한 곳. 그때 뭔가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어머니가 매주 토요일마다 오셨던 게 꼭 그 시간에, 꼭 그 요일에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냉장고를 여시고 싱크대를 보시고 방방마다 들어가 보시던 게 저는 그게 점검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를 채점하는 거라고. 근데 어머니가 그 집을 둘러보신 게 저를 보신 게 아니었어요. 그 집을 확인하신 거였어요. 냉장고가 제자리에 있는지, 싱크대가 기억하는 것과 같은지, 방 구조가 달라진 건 없는지, 기억이 흐릿해지기 시작하는 분이 기억을 붙잡으려고 익숙한 공간을 눈으로 확인하신 거예요. 오셔서 집을 둘러보시는 그 시간이 어머니한테는 기억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검사가 아니었어요. 저를 못 믿어서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기억을 믿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직 여기가 어딘지 알아. 아직 이 집을 기억해. 아직 나는 괜찮아. 그걸 확인하러 오신 거였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남편은 어머니 병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도윤이는 매점에 뭔가 사러 갔어요. 혼자였어요. 30년이 지나갔어요. 머릿속으로 싱크대 밑은 닦고 사니 이불은 자주 털어야 해. 내가 해주던 맛이 아니네. 제대로 된 며느리를 골라야지. 그 말들이 다시 들렸어요. 근데 이번엔 다르게 들렸어요. 같은 말인데 다른 사람 목소리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라
불안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나 아직 괜찮지? 나 아직 여기 있어도 되지? 나 아직 가족이지? 그 물음이 저한테 엉뚱한 방식으로 나왔던 거예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근데 왜 눈물이 나는지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머니가 불쌍해서인지, 30년 동안 오해한 게 미안해서인지, 아니면 그 30년이 억울해서인지 다 섞여 있었어요. 그게 한꺼번에 눈 뒤에서 밀려왔어요. 도윤이가 음료수를 들고 왔어요. 엄마, 따뜻한 거 마셔. 저는 받아들었어요. 고마워. 도윤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말은 안 했어요. 그냥 옆에 있어줬어요. 그게 참 고마웠어요.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위로가 된다는 걸 그날 다시 느꼈어요. 어머니는 며칠 후 퇴원하셨어요.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시고 약을 드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어머니는 또 오셨어요. 예전과 똑같이 김치를 싸오시고 냉장고를 여시고 근데 저는 이제 달랐어요. 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여실 때 저는 더 이상 체점당하는 기분이 들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했어요. 어머니 여기 있어요. 아직 여기 다 있어요. 어머니 진단을 받고 나서 저는 어머니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확히는요. 처음으로 제대로 봤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30년 동안 저는 어머니의 행동을 봤어요. 냉장고를 여는 손, 싱크대를 훑는 눈, 비교하는 말.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남편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진단을 받고 며칠 후였어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 어떠셨어? 남편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되게 강한 분이셨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나랑 누나 둘 키우셨거든. 그때 내가 중학생이었는데 엄마가 우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머니 젊은 시절을 떠올려 봤어요. 남편 나이가 55이니까. 그때 어머니가 40 중반이셨겠네요. 40 중반에 혼자서 중학생 아들이랑 딸을 키우신 거예요. 우는 것도 참으면서 강한 사람이 항상 강한 게 아니잖아요. 강한 척해야 했던 사람이 오래 강한 척을 하다 보면 그게 몸에 배는 거잖아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이제 78이 되셨어요. 기억이 조금씩 흐릿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이 조금씩 낯설어지는데 그래도 약한 모습을 보이는 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퇴원하시고 두 번째 토요일이었어요. 그날따라 어머니가 일찍 오셨어요. 8시도 안 됐을 때 저는 아직 잠옷 차림이었어요. 부랴부랴 앞치마를 두르려다가 그냥 뒀어요. 오늘은 그냥 이대로 맞이하자. 현관문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보자기를 들고 여전히 단정하게 차려입으시고 근데 뭔가 달라 보였어요. 눈이요. 예전엔 어머니 눈이 늘 날카로워 보였거든요. 뭔가를 살피는 눈, 평가하는 눈. 근데 그날 눈은 좀 달랐어요. 어딘가 먼 데를 보는 것 같은, 조금 헤매는 것 같은.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보자기를 내려놓으시고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셨어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냉장고로 직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서 계셨어요. 거실 한가운데 저는 어머니 옆에 섰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어머니가 소파에 앉으셨어요. 저도 옆에 앉았어요. 처음이었어요. 어머니 옆에 나란히 앉은 게 항상 저는 부엌에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거실에 계시면 저는 부엌, 어머니가 안방에 계시면 저는 거실.
항상 다른 공간에 있었어요. 그날은 처음으로 같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TV, 창문, 베란다, 화분, 하나하나를 보셨어요. 저는 그 눈길을 따라가면서 이제는 알았어요. 저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공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직 기억해. 아직 알아. 여기가 어딘지 알아. 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네 어머니. 여기 오면 말이야. 잠깐 멈추셨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여기 오면 내가 아직 가족인 것 같아서. 그 말이요. 여기 오면 내가 아직 가족인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가족인 것 같아서. 아직 가족인 것 같아서. 어머니한테 이 집이 어떤 곳이었는지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아들이 사는 집, 손주가 자란 집, 명절마다 왔던 집, 수십 년 동안 드나든 집, 그 집이 어머니한테는 가족의 증거였던 거예요. 여기 오면 내가 가족이다. 여기 오면 나는 혼자가 아니다. 여기 오면 아직 내 자리가 있다. 그걸 확인하러 오신 거였어요. 매주 저는 어머니를 봤어요. 78배 어머니. 기억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데 그 사라지는 것들 중에 가족을 잃을까봐 무서우신 거예요. 내가 잊혀질까봐. 내가 필요 없어질까봐. 내가 여기 와도 되는 사람인지 모르게 될까봐. 그 두려움이 냉장고를 여는 손이 되고 싱크대를 훑는 눈이 되고 잔소리가 되었던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어머니가 보실까봐 얼굴을 돌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보셨어요. 선영아, 왜 울어?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웃으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이요. 그 손을 느끼는 순간 30년이 무너졌어요. 단단하고 거칠고 주름이 많은 손. 이 손이 30년 동안 김치를 담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여서 이 집에 들고 오셨어요. 저는 그걸 점검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손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그냥 이거였어요. 나 여기 있어도 되지? 나 아직 여기 가족이지? 어머니가 작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좀 심했지? 저는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눈도 빨개져 있었어요.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아니에요, 어머니.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네, 심하셨어요. 그 말은 너무 차가워요.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쥐면서 말했어요. 저도 좀 몰랐어요, 어머니. 어머니 마음을.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도 몰랐어. 선영이 마음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소파에 나란히. 손을 잡고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하지 못한 말들이 그 손 사이로 조용히 오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방에서 나왔어요. 우리 둘을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커피를 끓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커피 2잔을 들고 나와서 탁자 위에 놓았어요. 말없이. 그게 이 사람 방식이에요. 말 대신 행동으로. 그날은 그게 고마웠어요. 어머니가 커피를 드시면서 창밖을 보셨어요. 선영아. 네. 고마워. 저는 그 말이 무엇에 대한 고맙다인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다 알 것 같았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30년의 감정이 무너졌어요. 미움도, 서러움도, 억울함도, 오해도 다 무너졌어요. 남은 건 그냥 사람 둘이었어요.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아니라 오래 서로를 몰랐던 사람 둘이 그 토요일 이후로 저는 많은 걸 생각했어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천장을 보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빨래를 개면서 30년이 지나갔어요. 머릿속으로 천천히 22살에 이 집에 왔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살림도 몰랐고 시어머니라는 사람도 몰랐고 결혼이 뭔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 따라서 새로운 가족이 된 거예요. 근데 가족이 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오래 알아온 것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어색함을 30년 동안 풀어온 거예요. 저도 모르게 어머니도 그러셨을 거예요. 아들을 데려간 여자, 내 아들 옆자리를 차지한 사람, 처음 보는 낯선 여자애가 갑자기 가족이 된 거잖아요. 어머니도 어색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셨을 거예요. 강하게 살아오신 분이라 부드럽게 다가오는 법을 모르셨던 거고, 사랑 표현이 잔소리로 나오고, 걱정이 점검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 둘 다 서로한테 서툴렀던 거예요. 30년 동안. 그 다음 토요일이었어요. 9시가 됐어요. 저는 부엌에 있었어요. 근데 앞치마를 두르면서 긴장하고 있지 않았어요.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 처음이었어요. 어머니 오시는 날 제가 먼저 뭔가를 준비한 게 항상 어머니가 뭔가를 싸우셨는데 국이 끓는 소리를 들으면서 전화기를 들었어요. 어머니 번호를 눌렀어요. 전화벨이 2번 울리고 어머니가 받으셨어요. 선영아. 어머니, 지금 오시는 중이에요? 응, 나오려던 참이었어.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점심 드시러 오세요. 제가 미역국 끓였어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짧은 침묵이었는데 저한테는 길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미역국? 네.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또 잠깐 침묵. 알았어.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웃었어요. 혼자서, 부엌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달랐어요. 살짝, 아주 살짝, 뭔가 놀라신 것 같은, 뭔가 반가우신 것 같은 그 목소리가 좋았어요. 남편이 부엌으로 왔어요. 엄마한테 전화했어? 응. 점심 드시러 오시래. 남편이 저를 봤어요. 말은 안 했어요. 근데 눈이 말했어요. 고마워. 저는 국자로 국을 저으면서 모른 척 했어요. 어머니가 오셨어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역시 빈손이 아니셨어요. 김치 한 통을 들고 오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받았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다 했어요. 그냥 오시면 됐는데. 어머니가 머쓱하게 웃으셨어요. 습관이 돼서. 감사해요, 어머니. 밥상을 차렸어요. 미역국, 제가 만든 잡채, 어머니가 가져오신 김치,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 소박한 밥상이었어요. 근데 그날 그 밥상이 제가 차린 밥상 중에 제일 마음이 편한 밥상이었어요. 어머니가 미역국을 드셨어요. 저는 어머니 표정을 봤어요. 채점받는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궁금했어요. 맛있으실까? 어머니가 한 숟가락 드시고 또 드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맛있네. 딱 2글자였어요. 근데 그 2글자가요. 30년 동안 기다린 말이었어요. 저는 감사해요 하고 웃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웃음이 먼저 나왔어요.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이 집 참 오래됐다. 그러게요.
저희가 이사 온 지가 벌써 25년이 됐으니까요. 25년. 어머니가 그 말을 되뇌셨어요.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도윤이가 2살이었는데, 맞아요, 어머니. 그때 이 부엌이 작다고 했는데 저는 웃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 말 기억해요. 어머니도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요. 어머니 웃음을 제대로 본 게 그날이 처음인 것 같았어요. 눈가에 주름이 잡히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이 가늘어지는 그 웃음. 예쁘셨어요. 78배 어머니가 그날 처음으로 저한테 예뻐 보였어요. 밥을 다 먹고 커피를 마셨어요. 어머니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저는 잠깐 봤어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어머니가 뭔가를 꺼내셨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깍두기였어요. 선영아, 이거 내가 담근 거야? 네. 지난주에 담갔어요. 어머니가 뚜껑을 여시고 하나 드셔보셨어요. 잘 익었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30년 전에 이 말 한마디만 해주셨어도. 근데 웃겼어요. 그 생각이 원망이 아니라 그냥 웃음으로 나왔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가 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현관에서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와도 돼? 저는 그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 알았어요. 평생 당연하게 오시던 분이 처음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와도 되냐고.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오세요. 제가 전화할게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문을 보면서 한참 서 있었어요. 30년이 지났어요. 그 30년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힘들었어요. 서러웠어요. 억울한 날도 많았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를 이해하게 된 것도, 남편한테 처음으로 말하게 된 것도, 오늘 미역국을 끓이게 된 것도 다 그 30년이 만든 거잖아요. 이제는 달라요. 토요일 아침 초인종 소리가 더 이상 긴장의 시작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냉장고를 여셔도 체전받는 기분이 들지 않아요. 그냥 생각해요. 어머니, 여기 다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어머니 자리도 여기 있어요. 이제는 검사가 아니에요. 초대해요. 제가 먼저 전화하고, 제가 먼저 밥상을 차리고, 제가 먼저 문을 여는 그 초대. 30년이 걸렸어요. 근데 늦은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지금이 딱 맞는 때인 거예요. 토요일 아침 9시 초인종이 울려요. 남편이 말해요. 엄마 오셨네. 저는 이제 웃으면서 현관으로 가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그 말이 이제는 진심이에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